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 김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2분기 사용자 전용풀 인스턴스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은 전용풀은 제목에 있다시피 리눅스 OS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부터 교육 자료 위주로 설명을 한 후에 주요 내용은 실습으로 보여드려서 사용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 개요인데요. 간략하게 현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과기부와 광주광역시가 광주에 있는 첨단 지구에 AI 융합수축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는 구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여러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전용풀과 HPC 용도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전용풀은 이제 OS VM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형태이고, 이제 다만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백엔드 AI 솔루션을 통해서 그 HPC와 같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는 HPC는 아니고 보호도 8장 보호 카드를 제공해 드려서 개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 체계는 그 200기가 루트 볼륨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나스 스토리지로 데이터 50테라, 백업 20테라, 총 70테라바이트의 저장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눅스 인스턴스인데요. 전용 풀은 GPU, 엔비디아 계열의 GPU가 D4, A100, H100으로 지원하는 타입에 따라서 뭐 2장, 4장, 그리고 1장, 8장 타입이 각각 있는데 할당받으신 자원은 사용하시는 자원은 다 틀린 환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 체계는 리눅스 우분투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 스토리지는 노트 스토리지를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SSD로 200기가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스 스토리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70테라바이트 정도 규모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 자원 및 그 할당된 자원 이외에 그 클라우드다 보니까 자원 추가나 이런 부분이 증설이나 가능한 부분이 약간 있는데 임의적으로 자원 추가나 증량을 할 시에는 뭐 과금 발생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공된 자원 이외에는 추가나 이런 부분은 사업단이나 테크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스턴스 제공 절차인데요. 어, 이제 이 부분이 다 끝났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NHN 콘솔을 로그인 하시면은 어, 정보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원 가입은 이미 다 끝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클라우드 접속 환경인데 키를 이용해서 공인 IP로 서버에 접속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계정 부분도 다 진행이 된 부분으로 생각되고요. 가입된 내용을 이제 저희가 자원을 만들면 가입된 내용을 제공해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회차부터는 가입된 이메일을 받아 설정은 끝났으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콘솔로 로그인은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콘솔로 로그인 하시면은 이제 프로젝트에 제가 지금 매핑은 하지 않고 있고 프로젝트의 사용자 NHN 계정을 제가 설정을 해드리면은 조직과 프로젝트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직과 프로젝트에 확인이 되셨다면은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서비스는 판교 리전이 아닌 그 광주 리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광주 리전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컴퓨트 인스턴스 메뉴 내에서 어,
할당된 자원에 대한 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교육 장표 이외의 내용은 교육 장표가 한번 보고 실제로 어떻게 할당됐는지 저희 AC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은 서버 방화벽 UFW도 설정이 가능하지만 클라우드 내에 방화벽 기능이 세팅되어 있고 필요한 IP는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CPU, 시큐리티 그룹 내용이고요. 그리고 리눅스 인스턴스는 접속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듯 펌키를 이용해서 공인 IP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 22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22번 포트 이외에 다른 포트로 변경이 가능하냐고 문의가 있는데, 이제 변경은 가능하고요. 다만, 이 부분을 변경하셨을 때 접속이 안 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저희 쪽에도 접속이 불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버 인스턴스 초기화를 통해서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 환경인데요. 이제 콘다 리스트로 보면은 파이토치 24와 텐서플로우 216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셨다면은 GPU 이제 모니터링이 대시보드로 생성이 가능한데요. 대시보드에서 GPU, CPU, 뭐 메모리 부분 전부 다 위젯을 추가해서 모니터링이나 그 통계치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실습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클라우드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고요. 위젯을 추가해서 CPU, 메모리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젯을 추가하면은 모니터링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 모니터링이 특정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SNS, 이메일로도 보낼 수가 있는데 뭐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은 설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다만 유의할 점이 기본 설정이 프로젝트 그룹 내에 있는 멤버 전부에게 알림을 발송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그룹의 멤버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사용하시는 사용자 이외에 기술 지원 파트와 그리고 관리하는 아이카 분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 이 소속된 분들은 기술 지원이나 어, 그 자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서버 자원에 접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멤버가 보안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굳이 삭제하셔야겠다면은 사전에 말씀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스토리지를 확인했을 때 이제 df 명령을 보면은 노트 볼륨은 약 200기가 SS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0테라와 20테라의 데이터와 백업 이름으로 나스 스토리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NHN 클라우드 사용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NHN 클라우드 사용법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적극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스 이용 내역인데요. 사스는 저희가 AI 서비스 메뉴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스는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제 세게 보이시는 TTS, STT, 제너럴 OCR 이외에 한두 개의 사스가 있으니 그 부분은 API를 통해서 사스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 선택에서 서비스를 추가해서 활성화하여 API를 통해서 사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랩 사용 방법은 이따가 실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술 지원은 보이시는 테크 서포트 메일을 통해서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그 NHN 클라우드 내 질의는 가능하지만 GPU 사용이나 이런 부분은 콜센터에서 대응이 어려우므로 가급적이면은 이메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NHN 콘솔은 회원 가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기술 지원은 테크메일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보가 변경했을 때는 그 사업단 아이칸더바 DC에 연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스턴스가 접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혹가다 노트 볼륨이 폴이 차거나 접속 관련 파일을 잘못 건드려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초기화시켜서 인스턴스를 다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노트 볼륨에 설치된 뭐 기본 기본 이미지 이외에 설치된 뭐 환경이나 아니면 저장 데이터들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나스 볼륨에 꼭 백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SFTP로 가능하고요.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나 GPU 드라이버 버전을 변경은 가능합니다. 저희 제공해주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이외에 가상 환경을 추가하거나 드라이버 업데이트도 가능한데,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제가 최적화 이외의 드라이버 엔비디아 드라이버 버전은 가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이 조금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양 변경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증설 요청이 있는데, 사업을 신청해서 사용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은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단과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가 가끔 행에 빠져서 접속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콘솔 내에서 강제로 리부팅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교육 장표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실제로 A시로 든 교육용 프로젝트에 접속을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상업융합단 조직에 저는 107 T4 미사용에 접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톱니바퀴를 클릭을 하시면요, 멤버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멤버들이 현재 프로젝트에 소속된 멤버들입니다. 사용자 본인에게도 보이겠지만 그 외에 뭐 지금 김명섭 제 이름이고요. 그리고 뭐 사업단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 NHN 클라우드 기술 지원하는 분과, 그리고 저희 진입하고 있는데 넷게이트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 지원 부분이 기본적으로 김명섭, 유정환, KTI와 오세희까지는 전부 다 보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인스턴스를 클릭해 보시면은 현재 광주 리전으로 되어 있어서 인스턴스가 보이는데, 이 부분을 판교로 변경하였을 시에는 인스턴스 정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광주 리전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스턴스를 클릭하면은 기본적인 정보가 아래 표시가 됩니다. 인스턴스 이름과 그리고 저희 관리하는 아이디 등이 보이고요. 노트블록 스토리지는 전 테스트 용도로
하드디스크로 70기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시큐리티 그룹 정보와 블록 스토리지에 대한 내용, 접속 정보 IP가 있는데 그 위에 보이는 IP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모니터링은 교육 정보에서도 설명한 클라우드 모니터링에도 추가나 삭제가 가능한데요. 기본적인 모니터링은 어, 인스턴스 정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사용량이 없어서 CPU나 메모리 사용량이 현재 다 0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디스크 사용량도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GPU 사용량은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전력량까지 확인이 가능한데 전력량은 뭐 기본적으로 조금 사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모니터링에서 사용률을 추가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GPU와 CPU 그리고 메모리 등 몇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항목을 설정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뭐 추가나 삭제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두 개 있는 환경에서 편집 모드를 켜고요. 편집 모드를 안 켰을 때에는 CSV나 엑셀 다운로드 데이터 통계치만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편집 모드를 켜고 필요 없는 위젯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위젯을 삭제가 했고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PU 이제 하나만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위젯을 추가를 한다고 하였을 때 이름을 GPU 사용률로 하고 그리고 서비스는 GPU 인스턴스를 체크를 하면 GPU에 대한 항목, 위젯 항목이 나옵니다. GPU 사용률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총 두 개의 이제 위젯으로 늘어났는데요. GPU 사용률로 GPU 사용 퍼센트를 사용자들이 체크가 가능하고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인스턴스 가속기에 대해서 GPU 사용률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PU 사용률이 한 달 동안 계속 없으면 경고나 이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GPU 사용률이 현저하게 낮게 뭐 측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증빙이 가능하게 GPU 사용률은 꼭 추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스턴스로 돌아가면요. 이 공인 IP를 활용해서 서버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접속 정보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사용자 이름은 전부 다 동일하게 우분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등록 정보를 보게 되면은 사용자 인증은 우분투에 키로 로그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키로 로그인하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툴마다 조금 더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요. 포트는 22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하면은 저는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이유는 네트워크의 시큐리티 그룹. 네트워크의 시큐리티 그룹이 이제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폴트
하나와 보안그룹 생성해서 별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저는 제 공인 IP가 103.243.216인데요. 사무실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22번 포트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 접속이 가능한 상태에서 엔비디아 SMI로 봤을 때 저는 T4 가속기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0번부터 7번까지 8장 타입의 T4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TF-H로 봤을 때 저는 아까 70기가 루트 볼륨이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약 70기가의 루트 볼륨을 가지고 있고 테스트 환경으로 나스에 대한 설정은 하지 않아서 현재 나스에 대한 정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스에 대한 정보도 제 쪽에서 설정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나스에 대한 정보도 df-h 명령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개발 환경을 보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이토치와 텐서플로우가 현재 개발 환경으로 올라가져 있고요. 그러면은 개발 환경, 가상 환경으로 접근을 해서 주피터 노트북까지 띄우는 것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환경으로 접근을 하고요. IP는 아무 데서나 접근이 가능하게 세팅을 하고 포트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와 똑같은 8888로 세팅을 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백그라운드로 띄우지 않으면 접속 정보가 보이는데 백그라운드로 띄웠을 때는 뭐 로그 정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노트북 접속 정보 토큰 정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접속 정보를 복사를 하였고요. 이제 T폼 마이너스 1로 표시된 부분은 제가 호스트명을 세팅을 해서 그런 건데 127의 0.0.1 또는 호스트명 세팅 시 호스트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서버의 공인 IP를 활용해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현재 서버의 공인 IP로 접근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이유는 시큐리티 그룹에 저희가 22번 포트만 설정을 하고 888은 세팅이 안 돼 있어서 현재 접근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에 기술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송신에 전부 다 0.0.0은 이제 뭐 N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송신은 지우시면 통신이 안 되니까 송신에 대한 부분을 놔두시고 나머지 수신에 대한 접근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사무실 아닌 부분 이런 거 체크를 하셔서 삭제를 누르시면은 삭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안 규칙을 아직도 접근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보안 규칙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는 8888.
제 고민 IP 한 개만 서브넷 마스크로 32로 세팅을 해서 가능합니다. 서브넷 마스크로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뭐 네트워크 용량대로 24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한 개 IP만 추가할 거니까 32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후에 헷갈릴 수 있으니 사무실 주피터 노트로 확인을 해서 보안 규칙을 추가를 해 주시면은 바로 고침을 하면은 주피터 노트북까지 접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주피터 노트북 이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개발적인 영역이니까 개발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스 환경을 아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뉴얼에는 STT, TTS, OCR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페이스 리커그나이즈, AI 패션 두 개가 현재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OCR이나 텍스트 투 스피치, 스피치 투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OCR을 클릭하였을 때 서비스를 활성화하시겠습니까? A를 해주시고요. 하면은 제네럴 OCR, 다큐멘트 OCR, 다큐멘트 AI 이런 식으로 활성화 그 서비스가 각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서비스용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네럴 OCR에서 파일을 올리면은 저희가 시연은 하지 않을 거고요. 파일을 올렸을 때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AI OC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저녁 교육은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사항 등이 있으면은 질문이나 요청된 내용이 있으면은 테크 서포트 메일로 메일 주시면은 저도 확인하고 있으니까 하루 이내에 늦어도 3일 이내에는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